자, 그러면 지난 9월 달이 3.25로 끝났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게 상단이거든요. 자, 이제 상단만 말씀드릴게요. 헷갈리니까. 그러면 4.25가 되려면 8명이 찍은 4.25가 되려면은 뭐예요? 1% 연말까지 11월, 12월 합해서 1%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9명은 4.5를 찍어놨어요. 3.25에서 4.5가 가려면 1.25 가야죠. 그렇죠? 그게 지금 분포가 반반이에요. 그런데 이번 고용지표, 지난주에 본 고용지표가 실업률이 3.5가 나왔어요. 물론 시간당 임금 조금 내려갔지만 거의 완전 고용 수준, 아주 고용시장은 충분히 버틸만 하네. 그래서 더 고강도 긴축을 계속 한다. 연봉 문제가 됐지만 뭐 틀어맞겠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9명 찍은 게 맞겠네. 4.5로 가겠네. 그럼 4.5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1.25니까 이번 11월에 0.75 11월에 올리고 또 12월에 0.5 올리면은 이게 4.5가 되죠. 연말에 미국의 정책금리 4.5 돼요. 그러면은 내년도에 자 이게 맞으니까 내년도가 지금 6명씩 찍혀 있어요. 6명씩 어떻게 보면 여기가 5고 그리고 4.75, 4.5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평균이 뭐 4.6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근데 올해 연말이 4.5가 버리니까 내년에 25bp만 올려도 이건 아웃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4.75나 5나 이렇게 가잖아요. 상단 터미널 레이트가 지금 최종 목표가 어디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으니까. 그럼 이번에 0.75 올리면 0.75는 거의 마무리되는 거죠. 이 점도표 상으로도 이 점도표상에 가장 매파적인 연준이사들이 예상해놓은 구조로 보더라도 이번 11월 달에 0.75를 올리고 나면 4%가 되고 그럼 12월에 0.5니까 낮아지잖아요. 인상폭이. 그러니까 이번 11월 달이 가장 자이언트 스텝 4회 연속이니까 그게 이제 속도는 일단 정점을 찍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연준이사들이 그래서 피봇 기대감이 자꾸 들어오니까 높은 금리 유지할 거다 얘기를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결국은 이게 지금 반영이 돼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좀 시간상 넘어갑시다. 보시면 CPI인데 이게 헤드라인 CPI인데 예상이 지금 8.3, 그러니까 8.1 예상입니다. 조금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지난달에 8.3인데 뭐 좌우간 어느 정도 꺾여 있어요. 이거 완화가 되긴 되는 건데 월간으로 보면 빠르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스테키가 계속 언급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뭔가 강력하게 빠른 완화는 아니지만 속도는 이제 가장 우려했던 최대치가 나올 수 있다. 그게 지금 이번 11월 FOMC고 그 11월 FOMC를 앞둔 마지막 최대 이벤트가 오늘 밤에 나오는 CPI입니다. 예상치가 헤드라인이 8.1이고 코어가 지난달에 6.3인데 이게 근원 CPI가 이번 달 예상이 6.5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더 높을 걸로 예상을 하는 거죠. 코어가. 그런데 뭐 이 정도 예상치라면은 뭐 저는 뭐 크게 충격 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난주 고용지표 나왔을 때 큰 충격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CPI는 그렇게 충격 받을까.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점도표 정도의 충분한 상단 예상치까지 이미 시장이 와 있어서 예전에 점도표가 바뀌겠다 싶을 때 시장이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저거 바뀔 것 같진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11월은 안 나오고 페드의 기준금리 보시면은 그동안 피벗이 이렇게 나왔어요. 옛날에 피벗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올리다가 바로 내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여기 19년도가 올렸다가 유지했다가 내렸죠.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가파르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이제 4.5 올리면 4% 되고, 이번 월말에 여기까지 되고, 그리고 5%까지 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 위치가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될 거 아닙니까? 내년도 상반기 정도. 근데 이 당시에 시장을 보면 바닥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서 바닥이 나왔다고요. 여기서. 그 속도가 완화되는 시점부터 이 당시 18년도, 19년도 시장도 저점 터닝이 여기서 나왔다고요. 그래서 내년의 경기 더 우려감이 커요. 그거는 내년 가서 또 문제가 분명히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내년도 경기 안 좋을 거다까지 생각을 하시면 지금 투자를 못해요. 아예. 그게 아니라 제가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의 정점이 오고 물가가 이제는 조금 진정되는 조짐만 나와도 채권 시장이 안정될 거니까 지금 모든 위험이 다 채권말이니까
그럼 시장은 거기서 기술 반등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 시장 펀더멘탈 그리고 좋은 종목들까지 다 떨어졌어요. 왜냐면 주식시장에서 아무도 안 사려고 하니까. 근데 채권이 안정이 되면은 주식시장도 유동성이 풀리거든요. 그리고 미국 케이스별 주택가격지수가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지죠. 이건 이제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렌트비, 이게 코어 CPI에 렌트비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주택 가격이 지금 가파르게 꺾이고 있습니다. 이 렌트비가 후행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이번 주가 제일 심각한 고비인 거고, 이게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인데 5% 최대 목표지만 그 1년 이후부터는 금리를 내릴 거라고 예상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중립금리는 2.5고, 근데 지금 미국 10년 금리가 4%까지 가 있으면 여기서 더 강하게 튀지는 않지 않겠냐 이거죠, 제 말은. 그럼 점점점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달려왔잖아요. 이렇게 달려와 4%니까 이렇게만 가더라도 여기는 시장 안정기거든요. 저는 지금은 두려워도 그걸 생각을 하고 좀 버티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을 거기 감안해서 보면 뭐 종목들 오늘 이 얘기만 좀 해드릴게요. 시장이 이렇게 떨어진 게 종목 한 개만 봅시다. 제가 네이버 보여드릴게요. 전 카카오는 사실 별로 얘기 안 하고 싶습니다. 회사 다 찢어놔가지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고점들 65%가 떨어졌는데 오늘 수많은 종목들이 떨어졌지만 저는 오늘도 단연 네이버, 카카오 이런 그리고 게임주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하락에 투자 심리를 차갑게 만드는 제일 근간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주식이 이제 떨어지는 초입이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파야 됩니다. 이 주식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는 적극 매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적극 매도입니다. 근데 여기는 하락폭은 크지만 매도가 아니고 오히려 저가 매수가 되는 겁니다. 물론 시간을 길게 볼 경우에 저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고 이런 수렴 반등을 기대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시장을 끌어내리는 종목군들이 그 말미에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죠. 하락의 거의 끝물에 있는 종목들. 제가 왜 끝물이라고까지 말씀드리냐면 지금도 뭐 이제 오히려 네이버 비싸다 이런 얘기들 하던데 그 펀더멘탈은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해도 되고, 지금 네이버의 하락이 62격, 이게 20조 원이 넘는 초대형주가 62격이 68, 69가 나왔어요. 62격이. 시간이 없네요. 이게 68, 69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진 겁니다. 62격이 68, 69라는 건 떨어지고 있는 60선이니까 평균적으로 3개월 내에 네이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마이너스 31% 나왔다는 얘기예요. 거의 이 정도까지 기본 평균적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 엄청난 급락이에요. 그리고 밑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그럼 이런 종목들이 꼴등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꼴등 주식이 전환점이 이제 보입니다. 다가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약한 종목이 되돌림이 시작되면 거긴 바닥이거든요. 그리고 강한 종목들까지 지금 다 같이 떨어졌죠. 좋은 종목들도 떨어졌죠. 그죠? 실적 좋고 전망 좋은 이런 주식들도 지금 다 떨어졌잖아요. 그 상태에서 꼴찌 주식들이 잡아돌리면 걔네들은 나중에 더 빨리 돌아가거든요. 이런 점들 감안하면 오늘 CPI를 뭐 보고 흘린다면 오히려 잘 넘어갈지 어떻게 넘어갈지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오히려 이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피크아웃 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므로, 그렇다면은 이런 뭐 초약세 장세는 일단 좀 무마되면서 연말 반등을 여전히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연말에 계절성도 있으니 그런 점 감안하면 이번 주 조금 더 견디시자.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주 이보다 좀 높은 구간에서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